오늘 할 주제는 과거에 영상 올린 것 중에 내가 집을 못 사는 간단한 이유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제가 뭔가 잘못 생각했군요. 제가 앞으로 뭐 잘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댓글들을 막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떤 집을 살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 과거에 최근에 낙찰된 경매 물건들을 가지고 서울이랑 경기도, 이제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한 5억 정도로 살 수 있는 집이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5억짜리가 이런 집밖에 못 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5억 정도 있으면 저런 집을 살 수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서울은 되게 막 다 10억이고 20억이고 30억이고 막 집값이 엄청 폭등해가지고 난 절대 못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또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가지고 서울 그리고 경기도권에서 요 정도 집은 산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같은 돈을 가지고 아파트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건은 30평대로 다 필터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평수나 너무 작은 평수는 가격에 왜곡이 오니까 다 30평대고요. 다 국민주택으로 했고, 4월 이후에, 그러니까 요번에 막 이 현 사태 터지고 나서 좀 한동안 좀 가격이 좀 이렇게 다운됐었는데 4월, 5월부터는 다시 좀 그 영향을 안 받으면서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한 4월 정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낙찰가는 한 4억에서 5억대 정도로 과거 물건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향후 미래 물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과거를 보고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집을 요 정도로 살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자, 우선은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는 뭐 강남 4구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강동구는 좀 강남 서초에 비해서는 평균 가격은 많이 낮고요. 그리고 송파에 비해서도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동구와 송파구는 특이점이 뭐냐면 지역 내에서 편차가 되게 커요. 되게 커서 강동구라고 해서 다 같은 가격대가 아니고, 강동구도 뭐 요즘 신도시라고 부르는 지역들은 가격이 되게 셉니다. 14억, 15억, 16억 막 이렇게 하고요. 그런 데가 아닌 특정 지역을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조금 더 송파구 쪽에 좀 붙는 지역들, 이쪽은 조금 더 싸거든요. 그래서 가격 편차가 많이 난다는 거. 그리고 송파구도 뭐 강남 3구 뭐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잠실 이쪽 이 한강변 쪽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여 마천 뭐 이쪽 그 같은 송파구지만 가격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강동구가 강남 4구라고 부르긴 하지만 가격대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국민주택 평수죠. 그리고 4억 5,700까지 떨어졌었는데 5억 2천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뭐 이렇게 오래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죠. 아주 막 신축급의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싸겠죠. 그리고 입구도 이렇게 돼 있는데 동남 아파트 돼 있지만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 느낌은 좀 아니죠.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문을 보면 좀 연식이 좀 느껴지죠. 이렇게 이제 디귿자 모양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호실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연식은 2001년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된 거죠. 20년 정도 됐고 7층 중에 4층이니까 뭐 층수는 뭐 중간 층수이긴 한데 뭐 요즘 신축의 아파트는 아니니까 내가 5억 가지고 좋은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이거는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 낙찰된 겁니다. 그런데 지도를 한번 보면, 자, 위치는 또 나쁘진 않아요. 위치는, 왜냐면 여기가 올림픽 공원이거든요. 근데 올림픽 공원이 되게 괜찮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산책하기 참 좋거든요. 그리고 뭐 가깝지는 않지만 여기 둔촌동역에서 뭐 걸어서 한 12분 정도 되니까 뭐 역세권 인근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살기는 뭐 나쁘지 않겠죠. 30평대니까. 그리고 조금 바로 나오면은 여기 뭐 음식점들도 쭉 있고 나름 올림픽 공원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살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동구에 한 5억 정도면은 역세권은 아니고 역세권 인근이면서 그래도 뭐 주변에 뭐 거주 환경이 아주 나쁘지는 않은 정도의 30평대를 살 수는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동대문구로 갑니다.
동대문구에서는 한 5억 정도면 무슨 집을 살까? 라고 이제 한번 보면 평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5억 5천대 정도에 샀죠? 그러니까 내가 한 5억으로 동대문구 가면 이 정도를 사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는 12층 중에 7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층수가 좀 좋죠. 그리고 연식도 2005년식이니까 한 15년 된 거,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어요. 집 퀄리티 자체는. 자, 사진으로 봐도 조금 느껴지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집 상태가 조금 양호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피트리 이렇게 돼 있지만 조금 더 입구도 우리가 생각하는 좀 아파트에 조금 더 흡사하죠. 방 3개의 거실에 발코니, 그리고 뭐 전형적인 그 국민주택 규모의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은 여기서 느껴지시겠지만 이제 나 홀로 아파트예요. 내가 원하는 건 대단지 아파트를 원하고 뭔가 아이들이 뛰놀면 좋겠고 좀 뭔가 안에 놀이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에 동대문구라면은 5억대 가지고는 한 15년 된 연식은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옆에 초등학교도 있죠. 초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도 있습니다. 장안평역이 있어요. 거리를 재보면 여기도 뭐 가깝지는 않죠. 그래도 도보 9분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역세권이죠. 조금 서둘러서 걸어가면은 충분히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되니까, 나홀로 아파트라는 거를 조금 꺼려하지 않는다면은 한 5억대 가지고 동대문에 가서 초등학교 인근의 아파트를 살 수 있구나, 한 방 3개에 30평대 아파트를 사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로구로 갑니다. 구로구가 그래도 서울에서는 약간 좀 저렴한 동네에 속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격차가 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울의 남서쪽이 조금은 싼 편입니다. 여기에 있는 센츄리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13층에 있는 호실이 낙찰이 됐는데 4억 9천대에 낙찰이 됐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금액도 좀 다운되고 층도 좀 한결 좋아집니다. 15층 중에 13층이니까 층수로는 상당히 괜찮죠. 그런데 연식은 한 26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연식은 약간 손해는 보는데 대신 층은 좀 고층이다. 아까보단 조금 더 단지가 좀 크죠. 이제 나홀로가 아니죠. 주차도 조금 한결 더 편해 보이고, 그리고 좀 깔끔하죠, 느낌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한 20년 된 아파트의 그런 입구 정도는 되고요. 뭐 문도 뭐 이 정도면 깔끔하죠. 이렇게 5집이 있는데 뭐 중간 집이고, 여기도 구조는 아까랑 거의 흡사하죠. 발코니 양쪽에 있고 방 3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강동구나 동대문구보다는 쌉니다. 싼데 어쨌든 단지를 이루고 있으니까 한결 좀 마음은 좀 편해지는 건 있죠. 그런데 이제 지하철이 그러면 가까이 있냐? 약간은 좀 멀리 있습니다. 약간은. 그러니까 이게 집 가격이라는 게 지역도 영향을 끼치고 연식이나 어떤 구조 같은 것도 영향을 끼치는데, 지하철, 어떤 교통편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감안해서 이 집이 얼마다라고 정해지는 거지, 특정한 어떤 하나의 조건 가지고만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양천구천역이 있는데 좀 멀죠. 도보 22분은 뭐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구일역이 있는데 여기도 뭐 거리는 솔직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집이 퀄리티가 조금 좋아지는 거 대신에 단지가 조금 더 커지는 거, 그런데 역에선 좀 멀어지고 지역이 좀 구로구로 좀 빠지는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4억 9천 정도에 낙찰이 됐다. 또 다음, 자, 이번에는 송파구입니다. 야, 송파구다 살고 싶었는데 라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봐보세요. 자, 송파구의 똑같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 3개, 거실 하나 있겠죠? 그런데 4억 2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4억 2천. 그러면은 야, 송파구에 4억?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7층 중에 6층입니다. 그리고 2009년식이에요. 그러니까 연식도 좋네? 층도 괜찮네? 근데 뭔가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느낌은 아니죠. 뭔가 모양도 깎여 있고 이게 아파트인가 오피스텔인가 약간 애매한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자,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연식에 비해서 약간 좀 낡아 보이는데 이건 사진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뒤로 돌려봐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아파트지만 사실은 뭐 오피스텔에 가깝다? 뭐 약간 빌라인데 층수가 많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입구도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빌라 같은 느낌. 근데 문은 또 깔끔하죠. 연식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부는 훨씬
훨씬 좋을 거예요. 연식에 따라서. 구조를 보면 방 3개, 거실, 주방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발코니가 이렇게 크게 터져 있죠. 이런 구조다. 그리고 한 층에 집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구조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 지도를 봅시다. 여기가 어딘가. 그러면 이 송파구가 되게 크거든요. 송파구가 되게 큰데, 이게 다 송파구입니다. 여기까지가 송파구예요. 송파구가 서울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곳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송파구가 뭐 분구를 한 해 만에 할 정도로 인구수가 많은데, 이쪽 상단, 송파구 상단이 이제 잠실 뭐 이쪽이라고 치면은, 하단은 이제 거여, 마천, 뭐 문정, 장지 이쪽이고, 그 밑으로 이제 위례 신도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3등분이 됐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 약간 좀 이제 송파구에서 약간 구석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그런 상태에서 한 4억 정도로 투자를 하면은 아까 같은 수준의 집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거리를 보면 거여까지 도보 11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보 11분이면은 뭐 걸어갈 만합니다. 걸어갈 만한 거리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어쨌든 있죠. 그리고 앞에 성내천이 있어가지고 좀 걸어 다니면서 뭐 이렇게 좀 그 산책도 할 수도 있고, 공원도 있다. 그러니까 살만한 수준일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집 퀄리티 자체는 많이 좀 떨어지게, 상대적으로. 왜냐면은 지역이 좋으면 집 퀄리티를 좀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동네가 현재 많이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 뭐 재건축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향후에는 뭐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보는 그런 지역이에요. 우선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약간 그런 동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어떠세요? 이 5억 가지고 사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야, 이 5억 가지고, 야, 나홀로에다가, 아니면 막 되게 낮은 층수에다가, 아니면은 막 사실상 빌라 같은 집이네. 그리고, 역세권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막막하죠. 막막하고, 이런 집을 내가 사가지고 뭔가 서울 시민이 되는 게 맞는가? 차라리 그냥 전세 살면서 뭔가 다른 기회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이 그만큼 비싸졌습니다. 비싸졌고, 과거에 5억으로 살 수 있는 집과 지금 5억은 가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참고로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현재 9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5억대로 산다는 거는, 서울에서는 약간 중하 이하의 집을 산다고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퀄리티로만 보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경기도로 갑니다. 경기도로. 이제 한결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겁니다. 왜냐? 이제 경기도로 가면은 조금 단지들이 좀 커지고, 역세권도 좀 갈 수 있고, 뭔가 조금 살만한 집들이 나옵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정도면 살만한 집 아닌가? 뭔가 그 집들이 할 때 뭔가 크게 뭐 이렇게 좀 약간 속상한 거 없는 그런 집들이 나와요. 그게 경기도의 뭐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서울 대비 많이 쌉니다. 자,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진모루마을 현대아파트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6월 1일에 5억 7천에 낙찰됐습니다. 5억 7천. 자, 그러면 연식은 어떻게 되느냐? 2001년식 한 20년 됐죠. 그리고 25층 중에 9층이니까 층수도 뭐 중간 정도입니다. 사진만 봐도 벌써 대단지의 느낌이 조금 나죠. 약간 언덕으로 시작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바리케이트도 딱 있고, 뭔가 단지의 규모가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집도 이렇게 중간 층수고, 앞에 뭐 이렇게 정자도 하나 있고,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길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어떤 아파트의 느낌, 약간 오래됐지만 아파트 같은. 그리고 구조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앞에 발코니, 뭐 옆에 발코니, 방 3개에 거실, 주방 겸 식당, 이렇게 돼 있죠. 요게 한 5억 7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낙찰가로. 자, 위치를 보죠. 자, 벌써 단지가 좀 규모가 느껴지죠? 크죠? 아까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놀이터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뭐가 딱 보이죠? 하남시청역해서 2020년 12월 예정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5호선이 지금 연장됩니다.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지고 1차 개통하고 이제 겨울에 여기 개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개통이 안 됐지만 이제 개통이 되면 그냥 완전히 초역세권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걸어서 뛰면 30초잖아요. 뛰면 30초. 그러니까 요런 여기 생기는 데가 한 5억 7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초등학교도 있네요.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조금 좁혀보면은 하남시 좀 중심부기는 한데, 어쨌든 지하철 타면은 5호선 타고 쭉 갑니다. 근데 5호선이 좀 돌아가요. 5호선의 문제는 좀 빙글빙글 좀 돌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강동 가서 여기서 이제 쭉 계속 가면 이제 뭐 종로 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천호 가서 갈아타고 잠실 가든지, 뭐 버스 타고 잠실 도착해서 여기서 2호선 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하남 쪽에 많이 집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서울에서의 그 집 퀄리티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런 분들은 하남 쪽으로 가면은 한결 낫다. 역도 생기니까. 대신에 5호선 자체가 그렇게 막 직선화가 돼 있는 라인은 아니어서 조금 불편은 하다. 그래도 역세권인 게 어딥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5억 주고 사서 대단지 아파트 역세권인 걸 누리는 건 좋은데, 아까 어디였죠? 여기 둔촌동역 앞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죠? 강동구에. 여기는 아파트 퀄리티 자체는 아까보다 좀 떨어지지만 대신에 서울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 걸어가서 타는 게 여기서 타고 오는 것보다 빠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남을 선택하는 거는 집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 나는 좀 서울에 살고 싶다, 서울의 인프라를 좀 누리고 싶다, 그리고 좀 출퇴근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집의 퀄리티를 좀 낮추더라도 같은 돈 주고 조금 이런 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영역입니다.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싸지만은 않다. 다음으로 안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양도 서울 남부에서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죠. 실질적으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똑같은 국민주택인데 한 5억 5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25층 중에 23층이에요. 그러면 벌써 층수 자체가 확 높아지죠. 그리고 연식도 2002년식. 그리고 사진으로 봐도 느껴지시겠지만 뭔가 훨씬 더 큰 단지 같은 느낌이 나죠. 대단지 같은 느낌이 난다. 그러면 하남에 5억 투자하는 거랑 안양으로 가면은 같은 돈 내고 조금 더 집의 퀄리티가 좋아지네 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전형적인 그냥 경기도에 있는 신혼집이나 아이 키우면서 살기 좋은 느낌이 나죠. 단지가 훨씬 더 큰 느낌입니다. 아까 연식이 좀 오래됐었죠. 그래서 뭔가 문의 느낌은 좀 올드하고, 아마 내부도 리모델링 안 했으면 조금 낡았을 거예요. 구조는 다 비슷합니다. 국민주택의 규모고 방 3개에 거실 하나, 발코니 양쪽. 안양도 상당히 가격 편차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양이라고 하면은 이쪽 평촌 쪽을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평촌도 좀 비쌉니다. 많이 좀 비싸고, 이쪽 구도심이라고 해야 될까? 이쪽 안양역 쪽, 이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싼데, 이쪽도 지금 막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좀 돼가지고 가격대가 좀 올라간 편이긴 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싸다. 여기에 보면은 확실히 크죠? 확실히 단지가 크고 이 편한 세상 이렇게 브랜드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9동이죠? 아까 이쪽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뷰가 나쁘진 않겠죠? 물론 이 기찻길 뷰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딱 앞에 있는 23층이니까 뭔가 이쪽으로 쫙 보이기는 할 거예요. 소음이나 이런 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리는 지하철에서 한 도보 7분 정도니까 못 갈 거리는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러니까 걸어서 이렇게 쓱 가면은 되는 역세권이고, 1호선을 타면 보통 1호선을 타서 구로로 들어가죠. 구로 쪽으로 들어가서 뭐 여의도, 이게 서울 남서쪽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안양 이쪽으로도 많이 삽니다. 이쪽에 살면서 서울 이 서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같은 5억으로 집 퀄리티를 좀 높이면서 이런 데 사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다. 모든 걸 다 갖춘 집들은 비쌉니다. 대신에 같은 돈을 가지고 지금 퀄리티를 따져가는 거죠. 다음으로 경기도 부천으로 갑니다. 부천도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신도시입니다. 뭐 신도시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자, 여기도 국민주택 규모고요. 4억 8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17층 중에 6층이고 95년식, 그러니까 한 25년 됐죠. 그런데 여기도 딱 느낌이 대단지 같죠? 그러니까 연식이 좀 오래돼도 대단지들은 단기수선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단지 관리가 좀 돼요. 그러면 연식이 좀 오래돼도 페인트 칠하고 뭐 복도도 좀 수리하고 뭐 내부도 좀 조경도 하고 해서 연식이 조금 덜 느껴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딱 봐도 단지가 조금 페인트 칠이 된 것 같죠? 관리를 좀 한 거다. 내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전형적인 경기도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아파트죠. 지상 주차를 좀 하게 되고 깔끔합니다. 뭐 이런 데 사는 분들 정말 많죠? 그리고 이런 데 산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평범한, 어찌 보면 아주 보통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리도 잘 돼 있고, 방도
방 3개에 거실 하나, 구조는 거의 다 똑같죠. 거의 다 똑같습니다. 단지가 크죠. 단지가 크고 부천은 이제 신도시고 이제 계획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들도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이제 사실상 이렇게 거대한 단지를 형성하면서 안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옆에 뭐 중앙공원도 있고 전반적으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살기가 조금 좋아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돈을 내고도 집 퀄리티나 생활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중요시하는 게 이 지하철이다 보니까 도보 7분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가깝죠. 도보 7분이면 그냥 역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천이 괜찮은 게 잘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뭐 백화점도 있고 뭐 극장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집은 조금 낡긴 했어요. 그리고 용적률들도 꽤 높아 가지고 재건축이 뭐 쉽게 될 그럴 지역들은 아니긴 하지만 거주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7호선이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1호선도 있으니까 서울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7호선을 타면 장점이 서울의 이제 강남을 이제 관통합니다. 그래가지고 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구로 지나가지고 사당, 동작 뭐 다 지나가지고 청담동, 반포, 논현 이 강남으로 출퇴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부천 쪽에 사는 분들이 이 강남 쪽 출퇴근할 때 많이들 선택하는 곳이 이제 이 부천 쪽입니다. 부천 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5억 내고 내가 어떤 그 주거 편의성을 좀 따지겠다. 그러면은 이쪽이 괜찮다. 왜냐면 아까 말했던 그 서울 안쪽에 같은 돈 내고 살면은 이제 집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퀄리티를 따져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느냐. 자, 이제 죽전으로 갑니다. 죽전이 어디냐면 이제 분당이에요. 분당인데 죽전은 사실상 용인에 속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생활권은 분당이에요. 분당 구 도심지랑 사실상 같이 붙어 있는 데입니다. 여기도 이제 4억 7천대의 국민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85제곱을 사요. 4억 7천이니까 가격 메리트 있죠. 자, 2004년식입니다. 그러니까 연식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22층 중에 5층입니다. 그러니까 22층이라는 건 이제 고층으로 뽑은 거니까 나름 대단지고 꽤나 괜찮겠죠? 사진만 봐도 벌써 대단지의 느낌이 납니다. 자, 건물 관리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집 퀄리티 내부는 몰라도 외부 관리는 잘 돼 있는 편이고 입구도 뭐 깔끔합니다. 단지만 봐도 벌써 크죠? 그리고 죽전 힐스테이트 해서 나름 또 브랜드가 붙어 있습니다.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방 3개에 발코니 양쪽에 거실이. 단지 크죠? 이 정도면 단지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지금 동만 봐도 20동이 넘죠. 자, 주변에 뭐 공원도 잘 돼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어 가지고 거주 편의성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여기는 이제 지하철은 좀 가깝진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뭐 죽전역을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은 한 29분이니까 사실상 걸어갈 수는 없고요. 그리고 뭐 오리역을 찍어도 사실 29분이니까 여기는 뭐 역세권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에서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들은 살기가 좋고 대신에 이제 아버지나 뭐 아니면 맞벌이하는 이제 엄마들은 여기서 이제 마을버스나 이런 걸 타가지고 오리나 뭐 죽전이나 아니면 뭐 동천역 뭐 이런 데를 가는 거죠. 근데 또 나름 장점이 있죠. 왜냐면 이 분당선과 신분당선은 둘 다 강남으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줄여보면 정자동 지나가지고 쭉 올라가죠. 그래서 바로 강남역으로 가고 그리고 분당선은 이제 수서를 지나가지고 대치동 지나가지고 선릉역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빠가 조금 고생하면은 엄마들이 살기가 되게 좋다. 아이들도 살기가 되게 괜찮다. 그리고 멀긴 하지만 뭐 버스 타고 타기 시작하면은 금방 간다. 강남 들어가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부천보다 여기가 빠를 수도 있어요. 뭐 학교나 뭐 학군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한 5억 정도 있는데 강남 쪽으로 간다 이런 분들은 죽전 쪽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물론 죽전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치가 좋아지고 그러면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죽전은 5억대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주의하세요. 자, 다음은 김포입니다. 김포는 장기동이고요. 한강 센트럴 자이. 벌써 이름부터가 뭔가 확 그냥 신축의 느낌이 확 나죠. 센트럴 자이 7, 8층 6호입니다. 근데 이거 국민주택 규모예요. 그때 4억 1천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물건들에 비해서 뭐 가격대가 비슷은 하죠. 비슷합니다. 근데 연식을 보면 2017년입니다.
2017년. 그러니까 완전 신축급이죠. 지금까지 봤던 물건들은 사실 거의 뭐 15년, 20년, 뭐 25년 뭐 이렇게 되는데, 김포로 가면은 이제 한 3년 정도 된 신축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김포가 사실 지금 싼 편이죠. 물론 그 싼 이유들은 있을 겁니다. 28층 중에 18층이니까 층수도 괜찮고요. 사진만 봐도 벌써 신축의 느낌이 나죠. 깔끔해 보이고 입구도 거의 최신 느낌입니다. 벌써 이렇게 문 자체도 요즘 트렌드죠. 입구도 깔끔하고 지하주차장도 잘 돼 있을 겁니다. 구조는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그동안 봤던 구조랑은 살짝 다르죠. 그래서 뭐 4베이 이렇게 빼버리죠. 그래서 구조가 방을 나란히 쭉 뺍니다. 그러면서 발코니를 최대한 길게 빼가지고 이거를 다 확장시켜서 그 면적을 어떻게든 크게 빼내려는 이제 신식 구조들이 나옵니다. 발코니 확장을 염두에 두고 아예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면 같은 85제곱이어도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거나 유용한 공간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그럼 같은 사업 주고 신축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지역의 입지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 봐도 주변이 지금 다 신축이죠. 다 신축 아파트들로 지금 막 입주가 막 되고 있는 동네들이고 아직까지는 주변이 좀 휑합니다. 휑한 거는 김포가 아직은 발전이 더 돼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 골드라인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나름대로 조금 서울 접근성이 좀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장기역에서 타게 될 텐데 조금 멀죠. 조금 멀고 거리로만 치면 우리 단지까지는 한 도보로 22분이니까 사실상 역세권은 아니고요. 버스를 타고 장기역을 도착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뭐 걸포 북변역 이쪽으로 가든지 해서 골드라인을 타게 되겠죠. 그럼 이걸 타면 어디로 가느냐? 골드라인을 타고 쭉 내려가면은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김포공항이 환승역의 아주 중심지죠. 그래서 여기서 다 갈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남 들어갈 사람, 뭐 강북으로 갈 사람, 뭐 강서 쪽에서 내릴 사람, 뭐 다 여기서 다 갈아탑니다. 환승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쉽게 됩니다. 그래서 김포에 사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강서구 쪽, 이쪽 서울 서쪽 에 이제 출근하는 분들 아니면은 아예 뭐 인천공항 출근하는 분들 뭐 김포공항 출근하는 분들 많이들 사시고 아니면은 뭐 일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살고 강북으로 가는 분들도 조금 삽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아주 싸요. 상대적으로 되게 싼데 집 퀄리티는 되게 좋죠. 퀄리티가 뭐 완전 신축이니까 여기 살면은 아이 엄마와 애들은 살기가 좋겠죠. 근데 애들도 이제 좀 어린 애들이 살긴 되게 좋겠죠. 아직까지는 뭐 학군이 그렇게 막 활발하게 활성되어 있진 않으니까. 대신에 남편은 약간 고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고생하는 건 아니니까 주말은 행복하게 보내고 대신에 이제 좀 평일에는 조금 남편이 좀 고생하는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집 퀄리티는 극상이다. 4억으로 센트럴자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를 신축으로 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 출퇴근 가는 거리에서. 그러니까 김포도 집 퀄리티가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같은 돈 주고 선택할 만한 지역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퀄리티가 강남으로 들어가면 얼마죠? 그러면 30억이다. 이런 퀄리티가 마포나 이런 데로 가면 어떻게 되죠? 16억이다. 이런 퀄리티로 강서구 안에 들어가도 12억, 13억씩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천차만별. 마지막으로 일산입니다. 경기도에서 일산을 빼놓고는 뭐 신도시 얘기하면 안 되죠. 일산도 살기 되게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경기 남부 쪽에 있는 신도시 대비해서 집값이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라서 일산 분들이 이제 불만이 많은데 처음 입주할 때는 분당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은 격차가 많이 났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살기 자체는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도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85제곱이고 4억 2천대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확실히 좀 낮죠. 그리고 94년식 한 26년 정도 됐고요. 19층 중에 4층 이렇습니다. 대단지 같죠? 사진만 봐도. 아파트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퀄리티는. 여기도 관리는 잘 돼 있는 편으로 보입니다. 구조도 다 똑같죠? 거실 하나, 방 3개, 발코니 2개.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그 구조 맞습니다. 단지가 크죠? 크고 다 아파트입니다. 주변이 다 아파트예요. 완전히 다 아파트고 옆에도 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빌라도 다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지하철도 가깝고 뭐 살기는 너무 좋죠. 살기는 지하철 거리를 보면은 뭐 아주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보 7분이니까 뭐 걸어 다니기는 뭐 충분합니다. 뭐 너무 멀지 않죠. 그리고 이쪽 대로 라인으로 뭐 상가들도 잘 돼 있고 아파트 단지별로도 또 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다 뭔가 이렇게 구획이 딱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동네 조용하고 아이들 키우기 좋고 그리고 뭐 학원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뭐 지하철 타면 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일산에 사는 분들은 이제 광화문 쪽 가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삽니다. 일산도 되게 넓어요. 되게 넓은데 이제 3호선을 타고 쭉 들어가면 이제 이쪽 종로나 뭐 광화문 이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버스를 타서 바로 그냥 이 강북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산은 이제 좀 강북 생활권인 분들이 많이 살고 아니면 그냥 일산 자체에서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호수공원도 있고 아파트도 많이 밀집돼 있고 인프라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사는 분들 만족도는 되게 높은데 이제 집값이 안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되게 불만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분당을 분양받을까 일산을 분양받을까 고민하다가 일산 선택한 분들이 속에 좀 화가 있는데 사는 것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4월 이후로 해가지고 한 3개월 4개월 정도에 최근에 낙찰된 경매 사례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4억에서 5억 정도 있으면 살 수 있는 집들이죠. 낙찰가만 보면 시세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집들이 보면 다 지역이나 어떤 집 퀄리티, 단지의 규모, 뭐 층수, 주변 인프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같은 5억이어도 송파구에 살면은 되게 막 구석진데에 약간 빌라스러운 아파트에 살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일산으로 가면은 누가 봐도 살기 좋은 동네에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애들 키우기 너무 좋은 동네로 갑니다. 대신에 누가 고생하죠? 이제 돈 버는 직장을 다니는 아빠나 엄마가 고생하겠죠. 서울에 직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뭘 하나 얻으면 뭘 하나 잃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다양하게 보여드렸으니까 서울에 집을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실거주를 만약에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서울 인근으로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출퇴근이 나는 되게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서울 안에 집들도 살 수 있는 집들이 있다. 그러면 집 퀄리티 자체는 주거 환경 자체는 조금 나쁠 수는 있지만 대신에 지하철을 타면 또 금방 어디를 갈 수 있고 출근도 금방 되고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이런 거를 잘 조절해서 내가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딘가 라는 거를 한번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은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단순히 그냥 집값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